그 뉴턴의 중력 법칙은 사실은 모든 물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 우주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뉴턴님이 당대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벤틀리의 패러독스라고 자 이거를 보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뭐냐면 이 만약에 모든 별들이 이제 우주에 이제 많은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별들이 서로 이제 인력이 작용을 하면 결국은 다 한 점으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들이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한 점으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벤틀리가 이제 당대 뉴턴 당대 학자인데 사실은 이제 문헌학을 하는 학자인데 그 만약에 all stars are drawn by gravity, gravitation 이게 전부 they should fall into a single point. 자, 이런 질문을 뉴턴한테 편지로 보내서 했죠. 만약에 이제 유한한 물론 유한한 우주에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자, 근데 뉴턴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은 답이었고요. 아주 재미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신이 개입을 한다. 신이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하죠. constant mind correction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이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코스몰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 사실 코스몰로지는 인류 문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코스몰로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코스몰로지가 우주론이 그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이제 다른 생물체하고 다른 점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의 예를 들어도 그 단군 신화도 있고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신화가 있고 그 주이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의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그 기원을 다 따지는데 그러니까 대개는 종교나 신화의 영역이었죠. 자 근데 이게 어, 그러니까 과학으로서의 코스몰로지는 모던 코스몰로지라고 우리가 부르면 대략 대략이 아니라 얘는 사, 저기 그 허블과 르메트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허블의 법칙 알죠? 그래서 허블 우주 팽창에 관한 법칙인데 그 관측이죠. 관측 사실이고. 근데 그 전에 이미 르메트르라는 벨기에의 이제 사제이자 이론 물리학자가 그 이야기를 먼저 했죠.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관측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다만 이제 벨기에 저널에 출간이 되었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허블이 르메트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뭐 아인슈타인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답변이 또 재미나요. 당신의 수학은 맞는데 물리는 틀린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코멘트를 하죠. 아무튼간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대략 그 과학으로서의 코스몰로지는 대략
1960년대 뭐 그 정도의 이제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모던 코스몰로지에서 바라보는 그 사이언스로에서의 그러니까 과학으로서의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우주를 그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보고요. 이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방정식, 방정식을 이제 구하기, 이제 방정식으로서 기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방정식은 이제 보통 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퀘이션. 그래서 대개 비전공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 옆으로 이제 젖혀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뉴턴의 중력으로 가능한 그런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뉴트니안 코스몰로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시작은 이런 거죠. 시작은 뭐냐면 우리 시작점은 뭐냐면 우주는 등방이다. 관측 사실이죠. 물론 별들도 있고 은하도 있고 이렇게 그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등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 등방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이 에버리지를 하면 평균을 하면은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밀도나 갤럭시의 밀도가 거의 동일하고 따라서 등방이란 말이에요. 아이소트로픽. 자, 우주가 등방이라는 이건 관측 사실이고, 자, 우주가 등방이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관측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코페르니칸 프린시플 또는 코스몰로지컬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아닐 거다. 뭐 중심이 아니고 그냥 우주의 똑같은 한 지점이다. 페어 샘플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코스몰로지컬 또는 코페르니칸 프린시플인데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등방이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굳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우주는 결국은 호모지니어스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주는 균일하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경우는 우주는 호모지니어스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그 아이소트로픽하고 호모지니어스한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주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기술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전히 그냥 뉴턴의 법칙만 가지고 기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는데 좀 자,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크기를 좀 키워서 자, 이게 우주예요. 우주를 그냥 이렇게 균일하고 등방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센터에 우리의 관측자고 이게 우리고 센터고. 자, 그리고 이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밀도의 그 입자들이 존재해요. 입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별들 또는 갤럭시들인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기저기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균일한 하고 등방인 별들의 별 또는 갤럭시, 은하
것들의 분포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블랙홀도 있고 뭐 중성자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뭐 사실은 뭐 우리 은하만 해도 별이 한 10의 11승, 그러니까 몇 천억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또 은하들이 우리가 보이는 우주에서 뭐 또 천억 개 오도가 10의 11승의 별이 있고, 대략 뭐 좀 별이 변하긴 하지만 갤럭시 하나에, 그 다음에 뭐 10의 11승의 갤럭시가 또 우리 우주에 보이고 있고요. 관측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호모지니스하고 아이스트로픽하게 그 분포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얘들은 모두 중력이 작용을 하죠. 얘들 간에는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말 그대로 이 저기 벤틀리의 말대로 하면 얘가 가만히 있으면은 초기에 가만히 있었다면 얘가 중력 때문에 서로 다 잡아당겨서 한 포인트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가 좀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빅 크런치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이런 아이스트로픽하니까 코디네이트를 잡는데, 이 거리를 그냥 R이라고 하고요. 아이스트로픽하니까 이 방향에 대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 어떤 임의의 위치에 여기 뭐 입자가 하나 있는데, 별이 하나 있는데, 요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R이 변수예요. R이 변수인데, 그 R이 어떤 코디네이트를 쓰냐면은 그 어떤 픽스트 밸류 R에다가 스케일 팩터 AT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스케일 팩터고, R은 뭐 현재 예를 들어서 A가 1일 때 값의 이 거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 어떤 코디네이트를 잡을 수 있잖아요. 이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이런 코디네이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자, 뭐 이런 코디네이트를 잡았다고 쳐. X, Y, Z까지 있는데 X, Y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 값이 델타 X고, 요 값이 이제 델타 Y예요. 그리고 이게 원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R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죠. 이게 R이라고 하는 건데, 벡터인데,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코디네이트가 뭐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에 이런 그 컨피그레이션을 갖고 있었다면은 다음 시간에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대로 이제 익스펜전을 하거나 아니면 수축을 하는 그런 코디네이트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좌표축을 정하는데, 이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고른 코디네이트가 뭐냐면,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그 그리드 자체가 팽창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수축을 할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뭐 진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좌표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베리어블은 오로지 AT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딱 하나로 축소한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팽창 또는 수축에 대한 방정식을
이 스케일 팩터에 다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뭐 나중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AT가 1인 경우가 오늘날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뭐 이거는 편의상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요 안에 요 R 이 R이라고 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요 안에 여기에 있는 요 내부의 질량은 우리가 그냥 M이라고 하면 여기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합시다. 이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4 파이 R 3승 이렇게 될 거고 에다가 density를 곱한 값일 거고요. density를 rho라고 하면 자 이건 뭐 다르게 쓰면은 3분의 4 파이 A 3승 R 3승의 rho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여기에 작용한 우리가 요 쉘에 작용하는 그 중력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클로즈 스피어를 잡으면 얘가 아이스트로픽하니까 가우스 시렘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가우스 시렘 적용을 하면 가우스 시렘은 요 질량에 의해서 M이라고 하는 질량, 그러니까 결국은 이 R보다 거리가 R보다 작은 별들의, 그러니까 매터들에 의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중력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중력장이 가우스 헬렘에 따르면 어떤 걸 만족을 하냐면 뭐 다이버전스 G가 마이너스 4파이 로 G가 들어가죠. 이걸 만족을 하죠. 또는 자 얘를 다 표면적분을 하면 dA 얘를 하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4파이 gm 을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우리 그대로 적용하면은 G 값이 아이소트로픽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m 하고 R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바로 요 매스가 되겠습니다. 요 내부에 R보다 작은 요 내부 스피어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 뭐 또는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로 쓰면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VR이 마이너스 R분의 G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마치 요 전체가 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요 우주의 특정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체가 확장을 하는 거죠. 이 전체가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하는 그런 모션이 마치 뭐랑 같으냐면은 입자 하나가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은 사실은 그 어떤 가운데 매스 m이 있고 이 매스 m이 있고 어떤 입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지구 표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얘가 얘의 운동에 관한 방정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싱글 파티클의 그 다이내믹스 문제와 동일해집니다. 그래비티. 물론 이제 이 포텐셜이 이렇게 된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래비티의 하에서의 싱글 파티클 다이내믹스하고 동일한데 자 이거 우리가 답을 잘 알고 있죠. 뭐냐면은 그 여기에 이제 속도가 있을 거고 그 이제 돌아가는 거는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지금 디그리 오브 프리덤 없으니까 생각을 안 했으니까 돌아가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무시하고 그 이 문제의 그 자 여기서 이제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얘가 레디얼 방향으로만 이제 움직이는데 r 도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질량을 그냥 1이라고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질량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파티클의 질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해보면 이게 운동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가 mr 도트의 제곱인데 그냥 이렇게 쓰고요.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이 이게 토탈 에너지, 메케니컬 에너지죠. 자,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하고요. 이 방정식에 그 따르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뭐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크리티컬한 거 빼면은 타임이 있고 여기 R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그러니까 이 결국은 지표면에서 어떤 구형 지구에서 그러니까 지구 중심의 반대 완전히 그 수직 위로 지구에서 그 이쪽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어떤 그 물체를 힘껏 던지는 그런 운동과 동일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0인 경우랑 0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미케니컬 에너지가 0보다 작다면은 E가 0보다 작다면 얘는 그 이게 R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결국은 무시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 값은 항상 양의 값이고 이 값이 음의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R이 무한대로 갈 수 없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학부역학 때 배웠듯이 자 얘가 이런 솔루션을 가지게 되겠죠. 이 2가 0보다 작은 경우고 자 2가 0보다 크면 2가 0보다 크면은 그 R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2분의 1 R 도트 제곱이 입실론 이걸 만족을 하는 이게 이제 R이 무한대로 갈 때의 스피드에 해당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남아있죠. 자, 이 경우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2가 0보다 큰 경우. 뭐 물론 그 사이도 있는데 크리티컬 밸류인 경우에는 얘가 이제 나중에 평행해지는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존재를 하죠. 뭐 2가 0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escape velocity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초기 속도가 그거랑 관계가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이 문제에 적용을 하면 우주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비슷한 이제 방정식이 나와요. 거의 똑같은데.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결국에는 이 입자 하나, 여기에 입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잡은 게 이 R이 뭐랑 같았냐면은 R이 AT의 R이란 말이에요. 라지 R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입자 하나가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 입자 하나가 수직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랑 이 우주가 전체가 스케일 팩터가 커지는 거랑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랑 이게 동일한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도 2분의 1 R 도트 제곱이랑 그 다음 포텐셜이 R분의 GM의 R이죠. 얘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뭐 다시 쓰면은 R 도트 대신에 그냥 2분의 1의 R 제곱에 A 도트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왜냐 스케일 팩터만 이제 변수가 되고 라지 R은 그냥 상수가 되고 여기다 빼기 A분의 R, AR의 GM은 엡실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양변에 뭘 하냐면은 R 제곱으로 R 제곱분의 1에 어, A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스몰 R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곱하기 2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 팩터 없애주려고 이걸 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A분의 A 도트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쌍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보면은 이게 A 3승이 나오고 R 3승에 A 3승이 나오고 분의 2GM 다음에 더하기 A 제곱 그냥 R 제곱 A 제곱분의 2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정식이 나오고 자,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새로운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는데 K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는데 얘를 마이너스 2 이하 나누기 C제곱이란 거를 도입을 해요. 자, 이거는 일단은 이 파라미터가 뭐냐면 일단은 얘는 디멘전리스 파라미터고요. 우리가 나중에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 썼을 때는 유도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커버처에 해당해요. 그래서 커버처 of space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공간에. 자, 뭐 여기 얘기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쓰고 나서 방정식을 다시 쓰면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유도를 한 거죠. 물론 K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인데 나중에 이제 저거랑 연결하면 아인슈타인 장방식 정식이랑 연결하면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를 해두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쓰면 아까 질량이 뭐라고 했냐면은 질량이 여기서 3분의 4 파이 A 3승 R 3승의 로 이렇게 되니까 자, 그거를 이용을 하면 여기 상수가 3분의
8 파이가 나오고 G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 이렇게만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A제곱분의 R제곱에 K의 C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이 뭐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한데 이 방정식이 바로 프리드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실제로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부터 유도가 됐고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으로부터 유도가 됐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냥 뉴트니안 그래비티로 유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 K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만 빼고는. 자, 그래서 K가 뭐냐? 자, 이게 그 일반 상대론 또는 그 지오메트리의 랭귀지로 봤을 때 이게 뭐냐면은 K 값이 0이면은 이게 플랫 스페이스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민콥스키. 3차원은 유클리디안이고 플랫 스페이스가 되고 그다음 K가 1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포지티브 커버처를 가졌다고 하는데 기하학적으로는 이게 3스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3스피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구표면은 2스피어고요. 3스피어를 우리가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보는 2스피어는 3스피어를 한 축을 이렇게 딱 크로스 섹션을 자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K가 마이너스 1인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정한 호모지니어스한 유니버스의 가능한 값들이에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네거티브 커버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차원상에서 본 말 한 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크게 더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그러니까 상대론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가능한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왜냐면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가능한 솔루션이 이렇게 되고 다만 이게 이 에너지 우리가 이런 값을 그러니까 에너지 값을 K 커버처 값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우리가 여기는 K가 1인 경우고 그 다음에 플랫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K가 0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커버처를 가진 경우가 K가 마이너스 네거티브인 경우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인 경우 자 이게 우주가 팽창하는 이거 R이라고 썼지만 이 A라고 쓰는 게 더 맞는 거고요. A라고 쓰는 게 더 맞을 거고 자 그럼 이제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어디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오랫동안 이 방정식 프리드만 방정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허블 이후에 우주의 관찰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멀리 있는 별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부터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허블 파라미터가 사실 여기서 A분의 A 도트에 해당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A분의 A 도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다 그냥 R을 곱하면은 R분의 RA 도트 이렇게 되고 이게 R분의 R 도트 거리분의 속도잖아. 리시딩 스피드. 이게 바로 허블 상수고요. 정확히 말하면 허블 파라미터라고 말하는 게 맞게. 상수라고 하는 건 공간적으로 일정하다는 얘기고 시간적으로는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타임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뭐 상수이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팽창이 되니까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우주는 뭐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에 있지는 않는 거고요. 이쪽에 그냥 관측 결과에 있으면 이게 어, 허블 파라미터가 0보다 크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허블 파라미터 0보다 커요. 팽창하고 있다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근데 얘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필름을 거꾸로 되돌려 보면 우리 관측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되돌려 보면은 이제 우주의 기원도 알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일단은 몇 가지 얘기를 하면 그 만약에 A 값이 굉장히 크면 그 이 방정식이 어디 갔나? 이 방정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그 A 값이 굉장히 크면 우변에서 그 얘는 A 3승에 반비례하고 얘는 A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A 값이 굉장히 크고 K가 0이 아닌 경우를 따져보죠. 그러면은 이게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얘는 이제 A 3승에 반비례하니까 두 번째 항이 도미넌트하고 얘가 마이너스 A제곱분의 R제곱의 K C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K가 1인 솔루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플러스 1인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좌변은 0보다 큰데 우변은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A가 무한대로 가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게 커졌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A분의 A 도트 제곱이 그 플러스 A제곱분의 1의 R제곱의 C분의 C제곱 이렇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A 도트가 상수가 되죠. 이런 경우에. 그 좌변 우변 다 A제곱이 분모했으니까 A 도트가 상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상수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T에 비례한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이제 끝으로 가면 그 여기에는 A가 여기서 무한히로 갈 때 여기가 T에 비례한다는 거죠. A가 T에 비례하고 자 지금은 이제 K가 0이 아닌 경우에 생각을 했는데
K가 0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우변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아니,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방정식이 이런 꼴이 될 거예요. a분의 a 도트의 제곱이 그 이게 저기 로 대신에 원래 값을 쓰면 a 3승에 반비례 하잖아요. 그러니까 a 3승분의 어떤 상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비례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a 도트가 a의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이제 저걸 따져보면 지수 엑스포넌트를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AT가 알파 T의 비승이라고 합시다. 이라고 쓰면은 여기서 A 도트는 B의 알파의 T의 B 마이너스 1승인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는 A의 마이너스 1승이랑 같아야 되니까 앞에 숫자들은 사실 개수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마이너스 1승이니까 T의 마이너스 B승 맞나요? 잘못 썼네요. 이게 잘못 썼고 이게 아니고 A 도트 제곱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 도트는 이렇게 되니까 요거의 제곱이 이걸 다시 이용을 하면 여기서 제곱이 T의 B-2승이 A의 인버스 그러니까 T의 마이너스 B승하고 같아야 되니까 2 결국은 3B는 2 그래서 이거 B가 3분의 2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AT가 T의 3분의 2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첫 번째 항이 도미넌트한 경우에 얘는 항상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항상 T의 3분의 2승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요 영역에서는 항상 얘가 T의 3분의 2승에 비례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터 도미네이티드 유니버스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이게 메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디너리 메터가 아니고 레디에이션 도미네이티드 유니버스가 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에너지 매스 덴시티가 A의 4승에 반비례해요. 왜 그러냐면은 레디에이션의 경우에는 이게 매스가 만약에 이제 우주가 있는데 저기 어떤 입자들의 매스는 얘가 팽창한다고 해서 바뀌질 않잖아요. 근데 입자가 아니라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얘가 팽창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팽창을 하면 그대로 이게 웨이브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똑같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그대로 커지죠. 앰플리튜드는 그대로.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가 에너지가 이 퀀텀 하나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웨이브의 퀀텀 하나의 에너지가 이게 H의 람다분의 C인데 이 결국에는 A분의 1의 스케일 팩터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매스 덴시티가 에너지 덴시티는 매스 덴시티니까 그 매스 덴시티는 뭐에 비례하냐면 원래 그냥 덴시티에다가 파티클 덴시티에다가 곱하기 다시 에너지 값 입자 하나의 에너지에 비례하게 돼서 이게 A 4승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면 이걸 프리드만 이퀘이션 적용을 하면 어디가 있냐. 자, 여기에 다시 적용을 하면 여기가 아니죠. 자, 여기에 적용을 하면 자, 여기서 A가 작을 때는 첫 번째 항이 도미넌트 하다 그랬어요. 우변의 첫 번째 항이 도미넌트 하고 그래서 A 4승에 반비례하는 걸 집어넣는 거. 로가 덴시티에 A분의 3, A 3승분의 1이 아니라 A 4승분의 1을 넣어서 결국 A분의 A 도트의 제곱이 A 4승분의 어떤 상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A 도트의 스퀘어가 A의 마이너스 제곱이 돼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AT를 T의 비승이라고 하면 미분을 하면 지수가 2b-2가 되고 좌변은 우변은 마이너스 2b가 돼서 자, 여기서 우리가 지수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결국은 b가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레디에이션 도미네이티드 유니버스에서는 AT가 T의 2분의 1승에 비례합니다. 사실 우리 우주의 아주 초기 단계에 이런 그 단계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뉴턴의 이 그래비티가 이 유니버스 우주에 대한 방정식에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요거 뭐 뉴턴이안 코스몰로지 시작을 했지만 요 이 프리드만 이퀘이션에 관계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